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어떤 사회적인 도덕성, 어떤 정의, 이런 것을 대대로 이 전성이 되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재명이 같은 이런 악마적인 사람이 절대로 다시 태어나서는 안 되고, 더 이상 사회에서 활개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제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벌어진 이재명 자작극, 이재명의 정치 자작극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유야무야로 넘기면은 입법독재, 제1야당이라 하는 허울을 쓰고 이 악마 같은 사람이 불가사리처럼 살아날 수 있어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이 이것의 의혹을 계속 제기해야 해서 진상이 밝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정치 피습 자작극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드문 일인 것 같으면은 이것이 이런 일도 있구나 이건데, 정치 세계에서는 정치 자작극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이재명이, 범죄자 이재명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작극일 가능성이, 혹은 정치 자작극이 실패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많으면은 정치 자작극이 잘 안 일어납니다. 정치 자작극은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려는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톰킹만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켰어요. 일종의 미국의 자작극입니다. 미국의 자작극. 정치 테러에 대한 자작극이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의 피습 자작극은 자작극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참전의 명분을 위해서 만들었던 미국의 톰킹만 사건이라 하는 정치 자작극도 있었지만은, 그건 뭡니까? 그 유명한 20세기의 케네디의 암살, 오스왈드라 하는 암살범위에서 피살된 케네디 사건도 끊임없는 음모론 혹은 배우론에 시달렸습니다. 수많은 영화가 나왔고 추리소설이 나왔지만 아직도 진상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케네디 암살 사건에서 아시다시피 그 후임으로 부통령인 존슨이, 민주당의 존슨이 자녀 임기를 하는 대통령이었는데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15년 후에, 너무나 의심이 많다 해가지고 15년 후에 다시 진상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런데도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설만 난무하지. 그것처럼 정치 자작극은 너무나 흔한 겁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유명한 그 정치 자작극이 그 대만 총통 선거에서 천수베이라는 사람이 총독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민진당이라고, 그동안에는 대륙에서 도망을 갔던 장개석 일당, 국민당이 총독을 거의 세석같이 해가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대만에 그
쉽게 말하면 대만의 자체적인 이제 그 토속 그 종족이랄까 민족이 있었어요. 토착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만은 진정한 대만의 토착 주민들이 지배를 통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만드는 민진당이 야당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민진당에서 국민당을 물리친 최초의 후보가 진수베이입니다. 천수베이. 그랬는데 연임을 했어요. 11대 총독인가로 연임을 했는데 10대 11대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10대 하여튼 초임 때는 무난히 했는데 재임 때 금융 스캔들 수많은 부정부패 의혹에 시달려 가지고 이 천수베이가 질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맨 마지막 유세날 고향에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고향에 유세하는데 암살범이 이 사람에게 천수베이한테 총을 2방 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이 배에 맞았다. 이래 돼가지고 생명이 위독하다 해가지고 토착 주민들이 결집해서 간신히 3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이제 주민들도 뭉치고 그랬는데 2가지 의혹이 남은 거예요. 병원에서 위독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처가 없는 거예요. 배에 맞지도 않았다. 상처가 없다. 현재 밝혀진 사실로만으로도 상처가 없었다. 총소리는 났는데 2방에 총소리 났는데 그리고 생명이 위독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총 맞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2번째, 그 암살범은 재판 도중에 옥중에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러자 그게 오리무중이 됐는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작극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만큼 정치 자작극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입법 독재에서 자범인 이재명이가 이번 선거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정치 자작극을 벌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자작극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첫째 이유가 정치 자작극은 흔하다.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그 불리한 정치 세력들은 정치 자작극을 벌립니다. 상대편인 척 하기도 벌이기도 하고 자기 편이기도 하고 벌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편에서 상대를 테러하기도 해요. 왜? 피해 입은 사람한테 유리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가지고 정치 자작극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도 정치 자작극을 할 수 있다. 2번째, 이재명은 범죄가 많습니다. 더구나 주변에 범죄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국제 PJ파라고, 성남 국제 PJ파라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할 때 또는 경기도지사한테 그 범죄단체에게 여러 가지 이건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북 송금 이런 거. 한동훈이가 말했습니다. 대북 송금의 쌍방울 회장은 조직폭력입니다. 깡패다. 그런 말 했습니다. 깡패 맞아요. 근데 그 깡패들이 어떻게 그 재벌회사를 인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정권 시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광화문이라든가 강남에 사채 큰 손들이 있어요. 몇 천억을 만집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정권 시장에
그 두 가지가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김대중 때 만들었던 하나의 정권 시장이 하나 있고,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나는 본래 있는 정권 시장인데, 그 자본금이 3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큰 시장,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500억을 사채를 동원해가지고, 그 51%나 38% 대주주가 되면 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회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금은 1000억이나 500억이지만은 그 재산은 50억짜리 그 자본금의 자산은 50억이라도 1000억씩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회사 기업을 그 회사 자산을 팔아가지고 깡통 만드는 회사 이런 거를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을 빼돌려가지고 부동산, 대장동 같은 부동산 개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이재명의 범죄가 너무너무 범죄 의혹이 많습니다. 이재명은. 그리고 5명이나 자살했어요. 5억의 자살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이는 자작극, 뻔뻔스럽게 자작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조상의 묘를 훼손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종중에서 좋은 길을 받으라고 했다는 거 다 알고 허락받고 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가 뭐라 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는 세력이 했다고 눈도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살인사건이 났다 하면 동종 유사범죄 전과자를 들춰보잖아요. 당연히 이재명이는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이를 의심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진상이 뚜렷하게 밝혀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테러범들이 세월호 사건, 박근혜 등등 세월호는 아닌 것 같아요. 세월호는 지우고 세월호도 아직 지금 음모론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호라고 적어놨는데 세월호는 제외시키고 이 잘못 적은 건데 미대사 테러, 박근혜 테러 등등은 밝혀졌습니다.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는 두 번째 치더라도 수사가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자작극의 진상은 하나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범인의 정치적 성향 발표된 게 없습니다. 카드라마 있고 당적을 국민의힘을 가졌다가 3년 전에 자기가 위장으로 민주당에 왔다. 그러면은 모든 이야기는 가능한 거예요. 저도 당적을 가지고 있는데 1년 전에 당적을 옮겼어요. 왜? 하는 짓이 너무나 한심하니까 당적을 옮긴 거예요. 그런 반대로도 옮기고 이쪽으로도 옮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참고할 수 있는 성향이 되니까 정확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게. 두 번째, 병원 기록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료 공개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 밝혀져야 됩니다. 반드시 부산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진료 기록을 공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수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하수인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피습을 한 하수인을
태워주고 태워간 사람에 대해서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그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거기 그 진해에 그 모텔이 있는 항구, 그러니까 지금은 창원이 됐습니다만 용원이 항구예요. 그 항구에 데리고 간 사람, 거기 어떻게 갔느냐? 태워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밝혀져야 됩니다. 벤츠차. 그 벤츠라 하면 좀 느낌이 오잖아요. 두 번째, 용원에서 거기 가덕도까지 태워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경찰 수사 발표로는 이해되지가 않아요. 진해에서 부산을 간다든가 이런데 용원을 둘러올 수 없습니다. 영빙 도는 길이에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집에 가는데 같은 길이면 태워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 이유 없이 3, 40분 돌아갈 이유가 있나요?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데 이유가 안 됩니다. 공범에 대한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재명이가 온다는 가덕도 공항 부지까지 갈 때까지의 행적도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야 될 장소를 몰랐다는 거야. 아침에 어떻게 됐느냐? 핸드폰에 문자로 누가 찍어줬다는, 그 문자를 누가 찍어줬는지를 밝혀야죠. 전혀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자작극은 흔하다. 두 번째, 이재명 전과자다. 두 가지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지금 증거로서는 자작극이 밝혀졌어요. 첫째, 경찰 말대로 목을 안 찌르고, 모든 유튜브들이 주장했던 목을 안 찌르고 옷깃에 찌르고 죽이는 척 했다. 자작극이다. 그거 밝혀졌어요. 여기 이 카라에 찔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오른쪽이니까 왼쪽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 그 사람의 왼쪽, 이재명의. 두 번째, 이재명이 연기가 너무너무 서툴러요. 세 번째, 칼이 아니라 종이로 찔렀다는 거 밝혀졌습니다. 그 안에 칼이 있었다 그지, 종이로 찔렀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 모든 게 자작극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이 사회에서 불가사리처럼 살아나지 않고 이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이절만 하면은 유튜브로 강의하고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최소한 진료 기록은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공범에 대한 신상이 밝혀져야 된다. 최소한 이거는 연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였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는 도덕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잡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고개를 들고 다닌다 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늙은 영화배우하고 말이야, 불륜을 저지르고, 그걸 돈을 줬다 안 줬다, 생활비를 줬다 안 줬다로 싸우고 말이야, 형수욕이나 하고 검사 사칭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저는 현재 민주당은 기타
종북 세력을 이번 선거 때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이런 범죄 사실을 밝힘으로써 저는 종북 세력을 몰아내는데 조그마한 도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잘 하지도 못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